이번에는 이제 함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함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는 명령어들의 어떤 단위 작업을 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묶음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말로 표현하자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냥 함수를 주구장창 만들어요, 개발자들은. 그래서 FUNC로 이제 키워드 내약어가 있고 SOM 펑션 이렇게 해서 여기에 ARGU 그다음 한 칸 띄고 PAL, AI, 파라미터 해서 N은 INT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괄호로 시작해서 이제 중괄호 사이에 달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 파라미터 되는 거죠. PRI 그래서 얘를 호출하려고 그러면 FNC 함수 이름 from 펑크 ARG 100배 이게 이제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통 C부트에서는 이렇게 되게 첫 번째 있는 이 변수 이름은 외부에서 이렇게 호출할 때 호출할 때 이 이름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호출할 때 이렇게 쓰는데 내부적으로 쓸 때는 뒤에 걸로 이제 변수를 쓰면 돼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내부에서 쓸 거, 외부에서 쓸 거. 외부에서 호출할 때는 앞에 걸 쓰고 이 변수를 이제 내부에서 쓰겠다 그러면 이제 뒤에 걸 쓰는 거예요. 되게 좀 생소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쓰면 돼요. 근데 여기 앞에 걸 이렇게 보통 해서 생략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같은 외부 내부 공용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되고 또 이렇게 뭐 가끔 이제 코드 보다가 함수에 이게 언더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생략됐다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호출 생략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할 거가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생략됐다. 그러면 이렇게 없는 거죠. 없이도 여기에 변수 이름 선 안 하고 이렇게 또 호출이 돼요. 여기가 언더바는 생략됐다.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생략됐다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22페이지 내용이. 그리고 매개 변수, 뭐 바깥에서 호출하는 거, 뭐 여기에 지금 매개 변수 하나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콤마로 해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스트링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슬러시에 가루하고 슬러시하고 S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콤마 붙이고 SO 하고 여기다가 값을 남겨주는 거죠. 여기다가 스트링이니까 다운표 안 해도 W 올려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고 스트럭처가 28페이지 나오네요.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부터는 스트럭처는 이제 보통 프로젝트에서 보통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전역 변수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선언하고 관리하고 뭐 설정 파일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스트럭처를. 그래서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요. 28페이지 보시면 돼요. 스트럭처
유저 데이터라고 되어있고, 유저 데이터, 네임, 에이, 스트럭처로 만들면 돼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스트럭처, US 유저 데이터, 그래서 생각을 하고, 스트럭처는 보면은 그러니까 init init는 함수가 있는데 그건 클래스 관련된 거고, 초기화 뭐야 그 함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드시면 되고, 개념이 무엇이죠?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 하고 실제로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스트럭처라는 거가 이제 유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다가 변수 선하고 메소드 만들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var name으로 string으로 tr 이렇게 해서 치고 업데이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스트링 언더바 하고 여기는 다이렉트 이렇게 했어요. 하고 증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셀프 CLF A는 받은 거를 하겠다. 하고 셀프 이제는 받은 걸로 하겠다. 스위프트 문장의 종류 선언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표시하는데요. 생략해도 무방을 해요. 무타팅 발음이 이상하네요. 무타팅 이런 식으로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스트럭처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래서 아까 변수할 때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거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면 이 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any 오브젝트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얘는 UI 뷰 셀은 이제 클래스이긴 한데 우리는 그 전 단계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8페이지 보면 그래서 오브젝트 객체 변수 그러니까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설명 안 드렸는데 before라고 해서 유저 데이터 이렇게. 이 유저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이거예요. 스트럭처. 그러면 이 꼴 연산을 하게 되면 꼴 초기화를 미싱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동그랗고 흰색의 원이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뭐야 얘네들이 추천 가능한 오류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픽스라는 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스트럭처에 이제 여기는 옵셔널 선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스트럭처는 객체를 만들 때 이 스트럭처 안에 있는 변수들을 다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는 이게 스트럭처 말고 클래스에서는 init라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init라는 함수로 초기화를 해주거든요. 약간 이제
스트럭처하고 클래스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init 함수의 유무예요. init라는 함수. 클래스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변수를 초기화해줘라.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얘는 뭐 k였는데 k는 age는 뭐 20달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임하고 age가 초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고 네임 이렇게 하고 b5 네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객체로 이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으로 객체점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값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ge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efore라는 이 before라는 유저 데이터라는 이 스트럭처는 업데이트 유저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 쓰는 것도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씁니다. before 객체점 업데이트 유저 이름을 이제 얘를 J로 자이로 바꾸고 이름을 age를 3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정보가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 찍으면 이제 JAI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객체 이꼴 연산해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스트럭처는 전역 변수들을 다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선호해준 스트럭처의 객체로 스트럭처에 있는 변수들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걸 이해하는 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거 28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다 주저리 써놨는데 다음에 나오는 거가 이제 29페이지 나오는 거가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이 프로토콜은 뭐냐면 뭐 다른 클래스에서는 뭐 구조체 클래스 예를 들면 프로토콜은 뭐냐면 자바 혹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자바에서 매핑된 개념이 인터페이스예요.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로토콜은 구조체는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되는데 프로토콜은 상속이 돼요. 구조체. 좀 헷갈려요. 근데 프로토콜은 그냥 명세서, 그냥 작업을 할 거를 함수들의 나열만 하는 거까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시면 위에다 스트럭처 위에다 이제 미리 선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프로토콜 에어가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프로토콜 이름이 뭐 휴먼 하고 증거를 하고 여기에 FNC 5, 10 이렇게 해서 AIM, AIM이라고 해서 IT를 하겠다. 이렇게 펑션들을 여러 개 선언을 해놓는 거가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선언만 하고 펑션은 구조체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떤 작업 단위들을 서술해 놓는 건데 그런 서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선언만 해요. 이렇게. 그래서 FNC에서 오카 해서 네임에서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선언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구현은 이걸 상속받은
이런 구조체나 클래스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프트에서 상속 표시는 이렇게 어, 뭐지? 이게 콜론, 땅 콜론으로 표시해주고 여기 뒤에다가 상속받을 프로토콜을 서술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서술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서술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한번 프로토콜에 있는 그래서 5, 10 이런 식으로 그 코드로 디자인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오브젝트 랭귀지에서는 뭐 팩토리 디자인 패턴 아니면 뭐 여기처럼 델리게이트 디자인 패턴 그 디자인 패턴 이해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설명해 드려도 이것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클래스에 이제 새로 나오고요. 이니셜라이즈를 지정해야 된다. 이 INIT 클래스 스트럭처에는 없었죠. 그리고 펑션이 있었고 클래스 여기 보시면 vehicle 클래스가 있고 vehicle 클래스를 상속받은 바이시클이 있죠. 여기 35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라이딩은 이제 재정의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vehicle에 보면 make noise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vehicle 상위 이제 부모 클래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애를 상속받은 바이시클에서도 make noise라는 make noise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앞에다가 재정의를 하는 거죠. 부모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make noise라는 함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걸 상속받은 바이시클에서는 프린트 작업을 한다. 재정의를 그러려고 하면 재정의를 해줬다. 그러니까 작업이 바뀐 거죠. 바뀌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오버라이드나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점프라는 거를 여기서 펑션 여기를 펑션에서 상속 아까 오버라이딩 개념을 하려고 그러면 역시 여기 있죠? 점프 얘가 ST가 부모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프라는 걸 재정의하고 싶다. 자동으로 오버라이드가 되죠. 얘는 지금 프린트를 원점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상속받은 데서는 연산만 하고 싶다. VAR을 UI를 0으로 정의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UI에 100을 주고 싶다. 100+를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재정의를 한다는 키워드가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에요. 상속에서 필요한 거고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클래스 개념이 나왔고 상속이라는 37페이지 보시면 상속 인헤리턴스고 지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변수들이죠. 변수들 메소드로 되어 있는 함수 메소드나 함수 이런 것들을 승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받게 되면 얘는 점프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아이다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속이란 스크립트에서 클래스에만 있고 구조체는 없다. 구조체는 프로토콜은 상속 가능하다. 상속 끝까지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또 물려받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걸 자원을 쓸 수 있다. 전역 변수라든가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재정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 대한 이름이 되게 많아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상위 클래스 이런 같은 거를 말하는데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승계받는 클래스 이름은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하이 클래스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A라인이라는 클래스가 이미 하나 ST라는 클래스 상속을 받았잖아요. 이 A라인이라는 클래스도 다른 클래스에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STT라는 거죠. 그래서 이 STT를 살려서 여기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되는 거죠. 직렬 하면 돼요. 직렬. 근데 거기다 추가가 되면 안 되면 그리고 단일 상속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직렬화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클래스와 구조체의 공통점 차이점, 객체 생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조체와 클래스의 공통점, 여러 변수를 담고 있는 큰 컨테이너 알죠? 그릇 하나의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텐션 할 수 있는데 스트럭처는 자기 스트럭처를 상속 못 받고 프로토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토콜 상속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언어들은 하나의 새로운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되게 어렵네. 초기화를 정의하여 초기 상태를 설정.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데이터와 기능을 한다. 구조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요. 데이터 용도의 문화다. 차이점을 보면 차이점. 구조체는 값 타입, 클래스는 참조 타입. 헷갈리죠?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변수 객체에 할당하게 되면 그 할당받은 그 객체 변수에서 값을 변경해줘요. 그러면 그래도 스트럭처는 원래 값이 변경이 안 돼요. 근데 클래스에서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원래 값이 변경이 돼요. 그게 참조 타입, 값 타입. 말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코딩이 뒤에 이 40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구조체는 상수할 수 없다. 그죠? 다른 스트럭처를 상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프로토콜만 상속이 돼요. 타이캐스트 디스턴트 허용된다.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iOS에서는 ARC 주소 참조 개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브젝트 C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클래스 객체를 만들거나 스트럭처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가 만들어지면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메모리에 할당돼서 그거를 다른 이제 클래스나 이런 데서 참조가 돼요. 그럴 때마다 메모리 조회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제가 되면 그런 조회했던 그런 히트들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디이니셜라이즈를 하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계속 메모리가 남아있고 계속 호출되면 계속 증가가 돼서 나중에는 앱이 죽게 돼요. 디이니셜라이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화, 그다음에 종료화, 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됐어요. 근데 오브젝트 C 그런 데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i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비지 컬렉션 아주 자바에서 안 쓰는 클래스들은 자동으로 이제 잡아와서 이제 메모리 해제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스위프트 iOS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메모리 ARC라는 그런 개념을 몰라도 그냥 iOS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조 횟수 이런 얘기예요. 참조 횟수 계산 ARC라는 거가 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케이스 일단은 클래스 상속이 깨지는 관계로 일단은 상속은 빼놓고 일단 작업을 해볼게요. 하고 얘도 상속 그 값참조하고
주소 참조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딨지? 어디? 이거 있네요. 49페이지에 있는 구조체 값 타입 참조, 클래스는 참조 타입.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다음에서 st를 빼버리죠. 이 깨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주고, 일단 그래서 클래스는 값이 바뀌어요. 객체를 만들고 나서 객체를 전달해주면, 자, 이것도 합시다. 좀 내용이 많죠. 다 되시나? 좀 내용이 많은데,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고요. 구조체 값 타입, 클래스 참조 타입이라는 거. 그러니까 값을 참조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일단 객체 변수를 만들었어요. AI1에서 AI1 해서 A랑 했어요. 그리고 AI1 AI2로 해서 얘는 AI1으로 객체 생성을 했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AI2로 얘를 AI에서 하이죠, 하이. 전역할 수 있는 하이를 SI 사이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데 AI1을 하는 거예요. AI1을 해서 하이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39페이지도 말하는 이 개념이 구조체는 값 타입 참조하고 클래스는 참조 타입, 주도 타입을 한다. 이런 자, 설명을 잘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AI1으로 이제 AI 다이라는 그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다시 다른 객체로 할당했어요. 그 할당한 거에서, A 다이라는 전역 변수 하이라는 값을 사이드로 바꿔줬어요. 그랬을 때 AI1.high를 하게 되면 사이드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여기 헬로우가 나올까요? 의미 없어요. 이 클래스에서 객체 할당을 다른 변수 할당해주면 이게 변경이 돼요. 동기화가 돼요. 뒤에 있나? 여기 클래스 여기 보시면 40페이지 보시면 값이 동기화 돼요.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다. 동기화가 된다.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사이드가 나온다. 사이드가 나오죠. 동기화가 돼요. AI1하고 AI2하고 동기화가 돼요. AI2를 바꾸면 AI1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스트럭처를 했을 때, 여기 있죠? 스트럭처. N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라든가, 설정 값들을 스트럭처에다가 많이 선언했어요. 그래서, 같은 작업을 해볼게요. CAR, my 1을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유저 데이터로 해서 그리고 CAR my 2를 my 1으로 할당을 해요. 그래 놓고서는 my 프린트 할당을 해줘야죠. my 2를 바꿔요. my 2의 네임이죠, 네임.
얘는 표기를 해줘야죠. 하고 10하고 my1이라고 설정해줘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해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user1 그리고 id도 20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y1을 네임을 q 바꿨어요. 이랬을 때 프린트를 해서 y1을 찍어보면 y1 네임 찍어보면 여기서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저 1이라는 거가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동기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대로 유저 1이라는 거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유저 1이 찍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럭처는 이제 설정 파일로 왜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스트럭처도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꼭 굳이 뭐 설정하고 이런 데만 쓴다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인 거고.